하바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하바 디스코드 아마 퀘스천 채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사실 저희가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가 채팅창 계속 보고 있으니까 하나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바와 MOU 또는 파트너십 예정인 곳들의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예정인 건 예정인 이유가 있겠죠.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예정인 곳들이 몇 군데 있고 지금까지도 이제 저희가 이미 MOU를 진행한 곳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이제 MOU를 하려고 하는 곳은 NFT를 발행한 프로젝트 팀이나 아니면 그 NFT가 발행되고 있는 그 메인랩들 이 저희의 파트너십 주요 대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인넷들끼리도 NFT가 자유롭게 오가고 그 프로젝트의 NFT의 활용도도 높이고 그게 이제 하바의 MOU나 파트너십의 전략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바가 노드 채굴한다고 듣고 왔는데 PC 전원을 켜놓을 필요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첫 번째 그 플래닛의 리워드 보상 충족 조건은 6시간 구동입니다. 그래서 6시간 동안 이 플래닛 노드를 운영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노트북을 하루 6시간 이상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껐다가 켜기도 하는데 그냥 그렇게 일을 하면서 그냥 백그라운드로 돌려만 놓아도 사실은 그걸 충족하더라고요. 시험을 해봤는데 그래서 아마 별도의 PC로 구동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PC 전원을 6시간 이상 켜 놓으셔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저처럼 혹시 노트북에서 하시더라도 노트북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백그라운드 돌려도 충분히 보상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겁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건가요?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려고 노력은 할 건데 어쨌든 플래닛이 생태계 보상하고자 하는 그 역할에 따라서는 다소 변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투자자 팀 물량의 락업 기간이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제 굉장히 스트릭트한 그 락업 기간을 가지고 있고요.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저희 팀 멤버분들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총 3년의 락업 기간을 가지고 있고 1년 클리프, 2년 베스팅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 1년에 풀릴 수 있는 물량은 퍼블릭 플래닛에서 보상받은 하바코인밖에 없기 때문에 초반에 플래닛을 구매하셔서 그렇게 이제 유통 가능한 하바코인을 얻으시는 게 퍼블릭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이라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락업 기간을 산정했습니다. 현재 한국 프로젝트들 중심으로 민팅 자금에 대한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하바의 경우 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계획된 것이 있을까요? 지금 뭐 시장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그 한국 프로젝트들 중에 이제 좀 잘 안 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발생하고 자금을 유용하는 케이스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민팅하는 SPQ 같은 그런 NFT는 저희의 자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서스테이너블 펀드라는 생태계 자금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설계되어 있고 그리고 앞서서 이제 창준님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저희가 락업 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횡령하거나 어떤 소위 말하는 먹튀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구조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설계 단계부터 투명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바코인도 거래소 상장을 진행할 계획이 있나요? 그리고 상장 전 덱스에서 거래가 가능할까요? 거래소 상장을 위해서 지금 매우 긴밀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게 딱 확정적으로 지금 말씀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CEX 상장이 안 된다면 덱스를 저희가 만들 기술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덱스에서 많은 분들이 쉽게 하바코인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접 메인넷을 띄웠을 때 사용자 확보 전략이 있을까요? 제가 그 프로젝트를 설명할 때 가장 강조하는 면이 그 하바는 전혀 배타적이지 않다. 다른 프로젝트랑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우면서 생태계를 성장시키는 프로젝트라는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제 NFT라는 게 특정 블록체인에 국한되어 있을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콘에서 발행된 NFT가 클레이튼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아이콘의 커뮤니티가
클레이튼 생태계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이콘도 성장하고 클레이튼도 성장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는 이제 여러 메인넷들과 여러 NFT 프로젝트들을 도우면서 그 저희랑 같이 일하는 팀들을 많이 만들고 그러면서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확보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제 주위에는 이제 아이콘 홀더들이 많아서 특별하게 또 아이콘 네트워크와의 어떤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관련해서 좀 첨언 가능하실까요? 네네. 저희가 이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아이콘 네트워크에서 발행된 NFT를 오픈시에서 거래되게 하고 싶다 이런 요구사항 그런 기대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도를 해본 게 아이콘에서 발행된 NFT를 클레이튼으로 옮겨서 오픈시에 리스팅하는 것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제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아이콘에서 발행된 NFT가 오픈시에서 거래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이건 아이콘이나 클레이튼이나 오픈시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게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하바의 장점이라고 보고 이런 과정들을 아이콘 커뮤니티와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프로젝트든 네트워크이든 서로 연결되면 서로 연결되고 협력하면 서로 윈윈하는 그런 전략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노드 프로젝트가 많이 나오는데 다른 노드들과 차별점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프로젝트에 비해서 저희들은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주변에서 오프체인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블록체인 주변에 이제 특별한 기능을 하는 노드들이 추가적으로 있어서 블록체인과 즉 온체인과 오프체인의 기능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 오프체인에 있는 노드들은 간단하게 보면 보통 인터체인이라고 얘기하죠. 두 개 이상의 네트워크 사이에 메시지를 전송하는 기능을 한다든가 혹은 요즘 많이 NFT라고 하면 누구든지 필요한 IPFS 노드 기능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구동되고 있는 노드들을 할 것이고요. 그 외에도 이 노드들은 온체인이 아닌 오프체인으로서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을 앞으로도 계속 지원함으로써 이 하버 프로젝트가 온체인과 오프체인을 모두 지원할 수 있게 해서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그런 구조를 처음부터 만들었습니다. 사업적으로는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네네. 그 창원님 대답과 비슷할 것 같은데 사실 인터체인 생태계를 설계할 때 저희가 지금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 부분이 탈중앙화된 환경에서 자발적으로 누군가가 릴레이어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 과정에서 저희 플래닛이라는 개념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생태계에 확실한 기여를 하고 그 하바 코인을 보상으로 받아간다는 점에서 좀 다른 노드 프로젝트들보다 좀 더 차별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유통량 관련해서 다른 노드 프로젝트랑 약간 살짝 비교를 해보면 저희는 이제 코인의 대부분의 그거를 다 락업 시키기 때문에 유통량이 굉장히 적게 그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디플레이션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프로젝트들이랑 비교를 해보셨을 때 플래닛이 노드가 팔렸을 때 얼마만큼의 락업이 되는지 얼마만큼이 유통량에서 빠지는지 이런 걸 한번 비교해 봐 주시면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바에서 마켓플레이스를 자체적으로 만드시나요? NFT를 신용카드 같은 것으로 구입하는 것은 계획에 있으신가요? 요새 프로젝트들 상장까지만 하고 막상 프로젝트 진행은 지지분한 경우가 많은데 하바는 기존 프로젝트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영광님께서 해주시죠. 네, 질문이 총 3개인 것 같은데 일단 그 하바에서 마켓플레이스를 자체적으로 만드시나요? 네, 자체적으로 만들 겁니다. 만들 거고 당연히 이제 다른 팀이 더 좋은 마켓플레이스를 만들 수도 있을 텐데 저희도 이제 직접 기본적인 기능들은 제공할 그런 마켓플레이스를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NFT를 신용카드 같은 것으로 구입하게 하는 계획이 있나? 요건 규제 상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의 규제상으로는 아마 신용카드로 NFT를 구매하는 것이 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프로젝트들이 상장까지만 하고 진행은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은데
많다고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그 상장한다고 해서 어떻게 저희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자체가 없어서 상장까지 하고 그 상장된 이익을 누리려면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3년 동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프로젝트 진행이 지지부진해질 경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플래닛 코인의 유틸리티에 대해 알려주세요. 소각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아마 프리뷰 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NFT가 서로 옮겨갈 때 아니면 저희 플랫폼 안에서 NFT를 민팅할 때 아니면 트랜잭션 피라든지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동할 때든지 그럴 때 다 하바코인이 쓰이게 되고요. 그렇게 쓰인 하바코인은 거의 대부분이 소각시키는 그 서스테이너블 펀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특히나 플래닛을 판매할 때 60%가 그 구매 대금의 60%가 서스테이너블 펀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플래닛을 구매하면 그중에 60%는 유통량에서 줄어들게 되고 유통량이 줄어들게 되면 또 플래닛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프로젝트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토큰 이코노미를 설계해 놨습니다. 노드 돌리는 도중에 갑자기 중단하면 리스크가 있나요? 노드를 구동하는 이게 질문이 아마 두 가지 의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노드를 구동하는 사람이 내가 돌리다가 중간에 이제 중단하게 되면 글쎄 제가 보상을 못 받거나 그런 질문일 수도 있고 또 혹은 이제 노드가 구동되지 않으면 이 생태계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일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플래닛을 첫 번째 그 충족 조건은 6시간 이상 구동이고 그것은 동작했다가 다시 구동했다가 동작했다가 구동했다 하더라도 그 하루 동안 6시간을 충족하면 되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일단은 합쳐서 6시간만 되면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래닛 노드가 일부 예를 들어 개인들이 구매한 퍼블릭 플래닛을 아무도 구동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플래닛 노드가 구동되지 않았을 때 생태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건가라는 측면인데 첫 번째는 그쪽에서는 이제 저희들은 5,000개의 그 컴퍼니 플래닛을 저희 팀이 운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운영이 24시간 계속 잘 구동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할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5,000개의 플래닛을 최소한 돌고 있기 때문에 그 플래닛이 생태계에 필요한 최소의 기능들은 다 수행할 수 있다. 24시간 관련된 기능이 다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거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아까 개인적으로도 이제 6시간 이상 충족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두 개 다 크게 문제 없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팀원 구성을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있는데 그건 아마 프리뷰나 이런 데서 자세히 설명을 했던 것 같죠? 네, 저희가? 네. 팀원 구성은 저희가 그 지난번 프리뷰 영상에 좀 자세히 설명드렸고 이미 거의 한 70명 정도의 인원이 이 프로젝트에 관여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갑 어떤 거 지원하세요? 네. 질문을 조금 정의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하바 자체 지갑이 있습니다. 하바 자체 지갑이 있고 그리고 하바로 어떤 NFT를 가져온다거나 혹은 하바에서 이제 NFT를 다른 네트워크로 가져갈 때는 해당 네트워크에 있는 지갑을 당연히 써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더리움이나 BSC 같은 경우에는 메타마스크를 쓰면 될 거고요. 그리고 솔라나는 팬텀 쓰고 클레이트는 카이카스나 클립을 쓸 거고 이제 그런 이제 지갑의 활용도는 저희가 계속해서 추가해 나갈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하바 지갑에서 모든 네트워크를 지원하게 하는 게 저희의 최종 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바 티셔츠 판매 계획 있으실까요? 네. 하바 네. 이쁜가 본데요. 지금 창조님이 입고 있는 게 예뻐 보이시나요? 정말 그런 거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모델이 좋아서 그런 건가요? 셔츠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바는 인터체인 관련 프로젝트에서 선발주자인가요? 다른 경쟁 프로젝트들도 있나요? 일단 지금 인터체인 프로젝트 잘 하고 있는 팀들이 대표적으로 코스모스가 있고 폴카닷이 있고 그리고 아이콘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인터체인이라는 게 경쟁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네트워크를 혼자서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블록체인들이 생기고 있고 그 새로운 블록체인들마다 일일이 다
내가 연결하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바도 이 인터체인 생태계 일원으로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많은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또 많은 네트워크와 연결된 네트워크를 저희가 연결함으로써 전체 블록체인 생태계가 연결되어 있는 효과를 내는 그게 이제 모든 인터체인 프로젝트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발주자는 아니지만 경쟁 관계는 아니고 후발주자여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첨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얘기하셨던 폴카닷이라든가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미 구조를 만들었고 이 구조를 따라하게 만드는 방법법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호모지니어스 단일화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반면에 니어처럼 저희와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트러스리스라고 해서 결국은 릴레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이제 사실은 최근에 좀 있죠. 그래서 니어와 저희들이 사실 트러스리스 방식 좀 더 보안성이 높은 릴레이 방식으로 연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니어는 이제 이더리움만 지금 연결한 상태이고 저희들도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체인들을 연결하려고 하니까 사실 인터체인도 따지고 보면 좀 다양합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릴레이 방식을 가지고 이런 프로젝트 하는 건 사실은 니어하고 저희 정도니까 사실은 또 요 세부적인 분야를 놓고 보면 저희도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체인의 NFT를 하바로 옮기는 과정에서 보안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하바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안 어려운 중요하죠. 네, 어려운 질문이 맞아요. 답변이 사실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기술과 인력, 전문 인력 그리고 프로세스 이 세 가지로 좀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안은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방위적으로 꼼꼼하게 사실 진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자가 있는 노트리 방식이 아니라 릴레이 방식으로 각 체인을 신뢰하면 각 체인 간에 통신하는 방식으로 보안성이 높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기술적으로 좀 독특한 또 뛰어난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하면 사실 블록체인을 좀 많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들은 이제 아이콘을 개발하셨던 그 블록체인 코어 기술들 잘 아시는 분들이 있었고 이 분들이 결국은 이렇게 연결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협력하고 있어서 인력적인 부분에도 사실 저희들은 전문 인력들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운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저희들은 이제 금융권의 서비스도 운영하던 운영팀들이 같이 하고 있어서 아시다시피 사실은 보안이라고 하는 건 운영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키를 하나 단순히 유출하는 걸로도 사실 다 깨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운영팀들은 결국은 키를 밖으로 유출할 수도 없고 결국은 하나 실행할 때마다 관련자들이 승인을 해줘야 처리할 수 있는 등 깐깐한 프로세스를 그 절차를 내부 통제 조건을 통해서 사실은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프로세스인데요. 프로세스도 방금 운영에 관련된 프로세스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들도 전문 오디트 업체에게 오디트도 받겠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개발자끼리 코드 리뷰를 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2번, 3번 확인하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사실 보안 문제를 최대한 보안 사고나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